살짝 삐끗해도 예전보다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관절이 헐거워진 듯 불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걸음을 옮길 때 관절이 흔들리는 것 같으신가요? 예전엔 금방 나았던 발목이 이젠 오래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저 삐끗한 탓이려니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힘줄과 인대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줄과 인대를 튼튼히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힘줄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 새 힘줄이 생기지는 않지만 콜라겐 생성과 조직 회복을 돕는 영양소는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편하게 보시면서 오늘 밥상부터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질긴 조직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질긴 조직입니다. 이 둘이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덕분에 관절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킵니다. 힘줄과 인대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촘촘하게 짜인 질긴 단백질 섬유입니다. 이 섬유가 탄탄해야 조직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콜라겐이 줄면 힘줄과 인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삐끗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회복도 예전보다 더뎌집니다.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재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있어야 콜라겐이 제대로 짜입니다. 아연은 손상된 조직 회복을 지원합니다.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달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라겐 생성과 회복을 돕는 음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가벼운 운동과 준비 운동 같은 습관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힘줄과 인대에 좋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더 잘 삐끗할까요? 콜라겐이 줄어 힘줄과 인대가 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회복 속도까지 느려지니 한 번 다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돕는 음식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구하기 쉬운 달걀입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힘줄과 인대는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회복되려면 단백질이 재료로 필요합니다.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콜라겐을 짜맞추는 벽돌이 됩니다. 즉, 힘줄과 인대의 기초 재료를 채워줍니다. 삶거나 찜으로 기름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한두 개면 시니어에게 부담 없는 양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은 개수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로 단백질을 손쉽게 챙기세요. 채소와 달걀찜을 하면 부드럽고 소화가 편합니다. 단백질은 매에 끼니 나눠 드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비타민C가 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더 유리합니다. 달걀은 콜라겐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원입니다. 비타민C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국이나 죽에 풀면 부드럽습니다. 완숙이 소화에 편합니다. 채소와 부치면 반찬이 됩니다. 삶아두면 간식으로 좋습니다. 소금 없이 드시면 짠기 걱정이 덜합니다. 매 끼니 나눠 드세요. 달걀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달걀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달걀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달걀은 콜라겐과 조직 재생의 기본 재료를 채워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파프리카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직접 돕는 영양소입니다. 즉, 힘줄과 인대의 콜라겐을 짜는데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프리카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 조직을 보호합니다. 생으로 아삭하게 드셔도 되고 살짝 볶아도 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 살짝만 익히세요. 샐러드나 볶음에 색색으로 넣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달걀이나 닭고기와 함께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유리합니다. 파프리카가 없으면 피망이나 브로콜리로 바꿔도 됩니다. 매 끼니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영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특히 많습니다. 생으로 아삭하게 드시면 비타민C가 잘 보존됩니다. 달걀과 볶으면 콜라겐 생성에 유리합니다. 샐러드에 색색으로 넣으면 보기에도 좋습니다. 살짝만 익혀야 영양이 덜 파괴됩니다. 피망으로 바꿔도 비슷합니다. 매 끼니 곁들여 보세요. 파프리카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파프리카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파프리카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파프리카는 콜라겐을 짜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손쉽게 까먹는 귤입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힘줄과 인대의 결합 조직 건강을 지원합니다.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귤은 껍질만 까면 되니 드시기에 정말 편합니다. 새콤달콤해 입맛 없을 때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있어 조직을 보호합니다. 식이섬유가 있어 소화와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면 하루 한두 개로 조절하세요. 주스보다 알맹이째 드셔야 섬유질까지 챙깁니다. 겨울철 제철 귤은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귤이 없으면 오렌지나 키위로도 비타민C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더 좋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귤 한두 개를 드셔보세요. 귤 하나면 하루 비타민C를 상당히 채웁니다. 속껍질째 드시면 섬유질을 더 챙깁니다.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콜라겐에 좋습니다. 주스보다 알맹이째 드세요. 당뇨가 있으면 하루 한두 개로 조절하세요. 제철 귤은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오렌지나 키위로 바꿔도 됩니다. 식후 디저트로 드셔보세요. 귤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귤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귤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귤은 손쉽게 비타민C를 챙기는 콜라겐 도움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전통적으로 관절에 좋다는 닭발과 사골입니다. 닭발과 사골에는 콜라겐과 젤라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결합 조직 관리에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힘줄과 인대를 이루는 콜라겐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골국은 진하고 든든해 몸을 데워주기도 합니다. 다만 사골국은 기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끓인 뒤 위에 뜨는 기름을 걷어내고 드세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발도 기름과 양념을 덜어 담백하게 드세요. 매운 양념 닭발은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비타민C와 함께 있어야 잘 쓰이니 채소를 곁들이세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면 자주 드시기보다 가끔 드세요. 사골국은 여러 번 우려 담백하게 드세요.
식힌 뒤 굳은 기름을 걷어내면 깔끔합니다. 파와 마늘을 넣으면 잡내가 줄어듭니다. 소금은 먹기 직전 조금만 넣으세요. 닭발은 채소와 함께 담백하게 조리하세요. 비타민C, 채소를 곁들이면 콜라겐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면 가끔만 드세요. 국물은 따뜻할 때 조금씩 드세요. 닭발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닭배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닭배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닭발과 사골은 콜라겐이 풍부하되 담백하게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다의 우유,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특히 풍부합니다. 아연은 조직 회복과 재생 과정을 지원합니다. 힘줄과 인대가 회복될 때 아연이 부지런히 쓰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굴에는 단백질과 여러 미네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조직을 다시 짜맞추는데 보탬이 됩니다. 굴은 소화도 비교적 부드러워 드시기 좋습니다. 다만 신선도가 중요하니 싱싱한 것으로 고르세요. 생굴이 걱정되면 굴국이나 굴전으로 익혀 드세요. 익혀 드시면 식중독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철인 겨울에 드시면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굴이 어려우면 소고기나 호박씨로도 아연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짜지 않게 담백한 국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굴의 아연은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굴전으로 부치면 드시기 편합니다. 맑은 굴국은 담백합니다. 레몬을 뿌리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에 드세요. 익혀 드시면 안전합니다. 굴밥으로 지어도 별미입니다. 신선한 것으로 고르세요. 굴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굴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굴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굴은 아연으로 조직 회복을 지원하는 음식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달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삐끗한 뒤 생긴 염증이 진정되면 회복에 보탬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뼈와 조직 건강을 함께 지원합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있어 힘줄과 인대 재료를 채웁니다. 즉, 염증을 달래고 재료도 채우는 이중 도움을 줍니다. 드실 때는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소금을 많이 뿌리면 붓기가 생기니 담백하게 드세요. 연어가 부담되면 고등어나 삼치로 바꿔도 됩니다. 통조림은 기름을 따라 내고 드시길 권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은 생선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연어의 오메가3는 삔 뒤 염증을 달랩니다. 채소와 구우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훈제 연어는 소금이 많으니 가끔만 드세요. 냉동 연어도 영양은 비슷합니다.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쓰면 흡수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가시를 잘 발라 드세요. 연어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연어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연어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연어는 염증을 달래고 조직 건강을 돕는 생선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초록빛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많아
콜라겐을 보호합니다. 즉,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는 데 두루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과 컨디션에도 좋습니다. 오래 삶기보다 살짝 데쳐야 비타민C가 덜 파괴됩니다. 가볍게 찐 브로콜리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좋습니다. 달걀이나 연어와 곁들이면 콜라겐 생성에 유리합니다. 브로콜리가 질리면 파프리카나 양배추로 바꿔도 됩니다. 너무 물러질 때까지 삶으면 영양이 빠져나갑니다. 매 끼니 초록 채소 한 접시를 곁들여 보세요. 다양한 색의 채소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듭니다. 줄기에도 영양이 많습니다. 찐 브로콜리는 소화가 편합니다. 달걀과 곁들이면 콜라겐에 좋습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편리합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살짝만 데치세요. 매 끼니 초록 채소를 곁들이세요. 브로콜리는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브로콜리를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브로콜리를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브로콜리는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하는 채소입니다. 마지막 음식은 밭에서 나는 고기, 콩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힘줄과 인대의 재료를 꾸준히 채워줍니다. 콜라겐을 짜맞추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고기가 부담될 때 콩으로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밥에 섞어 잡곡밥으로 드시면 손쉽습니다. 두유나 두부로 드셔도 콩의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콩자반으로 만들면 반찬으로 두고 드시기 좋습니다. 다만 짜게 조리하면 좋지 않으니 싱겁게 드세요. 소화가 어려우면 푹 삶아 부드럽게 드세요. 비타민C가 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유리합니다. 다양한 콩을 번갈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콩은 힘줄과 인대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원입니다. 밥에 섞어 잡곡밥으로 드세요. 두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콩자반은 반찬으로 좋습니다. 푹 삶으면 소화가 편합니다. 비타민C 채소와 함께 드세요. 여러 콩을 번갈아 드세요. 짜게 조리하지 말고 싱겁게 드세요. 콩은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 콩을 일주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 콩을 다른 음식과 함께 골고루 드세요. 정리하면 콩은 힘줄과 인대의 재료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지금까지 힘줄과 인대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과 콩,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조금씩 고르게 나눠 드세요. 파프리카와 귤,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래야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사골국이나 닭발은 좋지만 기름과 소금을 덜어 담백하게 드세요.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곁들이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힘줄과 인대의 유연함을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한두 가지만 챙기기보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C를 짝지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이 중 하나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힘줄과 인대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더 튼튼해집니다. 다만 아플 정도로 무리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 운동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세요. 관절을 미리 데우면 삐끗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다치기 쉽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무리하지 마세요. 강도를 조금씩 천천히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심내면 오히려 힘줄과 인대를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챙기세요. 잠자는 동안 조직이 회복하고 재생됩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삐끗한 뒤 붓기나 불안정한 느낌이 오래가면 참지 마세요.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음식과 운동은 치료를 돕는 보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힘줄과 인대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콜라겐이 줄면 약해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콜라겐 생성과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첫째, 달걀은 콜라겐 재생의 기본 재료를 채워줍니다. 둘째, 파프리카는 콜라겐을 짜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셋째, 귤은 손쉽게 비타민C를 챙기게 해줍니다. 넷째, 닭발과 사골은 콜라겐이 풍부하되 담백하게 드세요. 다섯째, 굴은 아연으로 조직 회복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연어는 염증을 달래고 조직 건강을 돕습니다. 일곱째, 브로콜리는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합니다. 여덟째, 콩은 힘줄과 인대의 재료를 채웁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과 준비 운동, 충분한 수면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삐끗한 뒤 오래가는 불안정함은 꼭 병원을 찾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튼튼한 관절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음식 중 하나라도 밥상에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관절이 한결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